피고인 퇴사를 1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아직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아니 현실이 만만합니까? 지금 당장 취업해도 모자랄 판에 인생의 돈이 전부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찾아보고 그런 거죠. 아니 그런 사람이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아, 사람이 잠깐 쉴 수도 있는 거지. 정숙하세요, 정숙!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는 언제일까요? 진로를 찾는 10대? 직장을 잃는 50대? 죽음을 앞둔 90대? 살로메 융 심리학 연구소 소장 사티아 도일 바이오크는 20대와 30대라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죠.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 나아가 직장, 대학교, 군대까지 남에게 등 떠밀려 살아왔는데 20대 중반이 되니 갑자기 다 가르쳐줬으니까 네 알아서 해보랍니다. 그런데 참 억울하죠. 학교에서 대비해온 삶은 현실과는 천차만별 다릅디다. 뭐가 건강한 식사인지도 모르고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조차 모르는데 나는 아직 애새끼인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 없고 미래는 불투명해서 어떻게 될지 감도 안 잡히고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 공허하죠. 그러나 이때 세상은 방황하는 2030에게 두 가지 통합줄을 내려줍니다. 여기서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결정되죠.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안정형 인생이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의미형 인생이냐로요. 안정형인 영희 씨는 말이죠. 열심히 돈을 모으며 삶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세상 각박하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자. 는 말을 모토로 삼고는 짬이 날 때마다 자기 개발을 하려 애쓰죠. 이런 영희 씨는 서점에 가면 보통 자기 개발서부터 찾습니다. 반대로 의미형인 철수 씨는 말이죠. 돈보다는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으니 쉬엄쉬엄 하자. 는 말을 모토로 삼고는 짬이 날 때마다 더 성숙해지려 애쓰죠. 이런 철수 씨는 서점에 가면 보통 에세이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작에서 보는 수준. 힐링책 읽는 수준. 돈이면 단가? 돈이면 되지.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과연 이 둘 중 어떤 삶이 더 어른스러운 삶이고 더 괜찮은 삶일까요? 인생을 더 알차고 더 행복하게 보내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사티아 도일 바이오크의 베스트셀러 어른의 중력을 토대로 제 나름의 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유형의 장점을 비교해서 살펴봅시다. 안정형 영희 씨는요, 말 그대로 삶이 안정적입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모아둔 돈도 많아요. 인정받는 실력자 영희 씨는 커리어를 뽐내며 멋있게 살아가죠. 그에 반해 의미형 철수 씨는요, 남들보다 성숙하고 지혜롭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철수 씨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내며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가죠. 자, 여러분은 혹시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목표, 노력의 방향, 직업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두 사람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가장 심플한 차이는 바로 돈입니다. 두 사람의 모토에는 돈이 있어요. 안정형은 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미형은 돈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죠. 이게 무슨 말이다? 안정형이 정답인지 의미형이 정답인지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가타부타 하지 않고 정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가요?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밝혔듯 하버드대 연구에서 소득 수준과 행복도는 거의 정비례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건 아니,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건 수많은 연구들이 밝혀낸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그 해답은 이스털린의 역설에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당신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아주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죠. 돈이 생산성을 대표하는 세상이고 당신은 이 원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진리. 이건 의미형이 알아야 할 팩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레이어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연봉 2,600만 원이 행복의 마지노선이랍니다. 연봉 2,600까지는 버는 만큼 더 행복해졌지만 2,600을 찍고부터는 그보다 더 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밝혔죠. 사치의 단계에서는 도파민만이 원동력이고 도파민의 역치는 오르기만 한다는 진리. 다시 말해 필요 이상의 돈은 쉽게 질린다는 진리. 이건 안정형이 알아야 할 팩트입니다.
뭔 개소리야. 나는 돈 많으면 좋던데. 그래요. 사실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몸으로 겪어봤으니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죠. 행복의 마지노선이 2600이라고? 내 연봉은 오르면 오를수록 더 행복하던데? 내 통장 잔액은 넘치면 넘칠수록 더 좋던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요, 연봉 2600은 국가 단위의 이야기일 뿐더러 20년이나 된 오래된 연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애시당초 이 스탈린의 역설 자체가 한국에서만 잘못 인용된 연구예요. 엥? EBS에서 5인용을 한 뒤로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오해가 늘어났지만 실제 이스털린의 연구는 네가 얼마를 벌던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옆집에 살면 우울해진다는 얘기에 가깝지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따진 연구가 아닙니다. 이스털린 본인도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한 바 있고요. 그러면요, 진짜 팩트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최신 연구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프부터 보고 가시죠. 일단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졌어요. 한계가 오는 마지노선 역시 존재했죠. 그런데 그 마지노선이 얼마냐면요, 연봉 1억입니다. 연구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연봉 1억을 찍고 나면 더 이상 돈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연봉 1억이라고? 안정형 대승 크크. 네, 그렇죠. 연봉 1억이 뉴집 개 이름도 아니고 우리 대다수는 경험하지 못할 액수입니다. 일반인 기준으로는 돈에 목숨을 걸어도 극한의 안정형이 되어도 장담하기 힘든 수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재밌는 사실은 마지노선을 넘으면 오히려 행복도가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 1억과 연봉 100억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연봉 100억이 불행할 확률이 높았다는 연구가 대다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손실 회피 편향과 도파민의 역치가 아주 크게 작용했을 뿐더러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1억까지는 오른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행복도가 떨어진 원인입니다. 우리는 평균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 선을 중심으로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지만 연봉 10억보다 행복한 연봉 2000도 꽤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소소한 만족으로 돈의 행복도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돈뿐만 아니라 개인의 철학과 여유로움, 취미생활과 인간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OECD가 조사하는 통계 중에는요, BLI라는 게 있습니다. 개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죠. 그런데 말입니다, 11개의 항목 중에 돈과 관련된 항목은 3개였다고 합니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행복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 중 27%가 돈으로 이루어졌다니. 그런데요, 아마도 보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이유로 놀랐을 겁니다. 안정형은 아니 3개밖에 안 돼? 라고 놀랐을 테고, 의미형은 아니 3개나 돼? 라고 놀랐을 테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봅시다. 앞서 제가 안정형 영희씨와 의미형 철수씨를 소개해드렸죠. 그런데 그분들은 럭키 영희씨, 럭키 철수씨고요. 이번에는 한쪽만 극단적으로 파고든 얼럭키 영희씨, 얼럭키 철수씨를 소개해드립죠. 자, 들어와 주시죠. 우선 얼럭키 영희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정형인 영희씨는 불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영희씨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급을 나누고 비교를 일삼습니다.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배 아파하고 자기보다 못 나가는 사람을 보면 한껏 비웃죠. 상대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남을 이용해 먹는 기질이 있어 영희씨는 주기적으로 뒷담을 까입니다. 나는 왜 이리 한심할까? 얼럭키 영희씨는 종종 밀려오는 공허함 탓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억죄이죠. 자, 이와 반대로 의미형인 얼럭키 철수씨는 우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철수씨는 항상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자신의 가난을 세상과 시스템 탓으로 돌립니다. 스스로 발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술병에 걸려 방에 틀어박힌 채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죠.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얼럭키 철수씨는 종종 밀려오는 우울감 탓에 점점 더 의욕을 잃고 정체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그러니까 몇몇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 불행한 가정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오르는 만큼 행복도가 오르는 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면 곡선이 점점 더 완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도 인구 비율과 달성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연봉 5천에서 연봉 1억이 된다면 당연히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행복의 다른 요소를 놓치고 있다면 연봉을 올리려고 애를 쓰기보다 다른 요소부터 찾아내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삶의 안정과 삶의 의미는 사실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이죠. 아무리 행복하려고 애써도 안정형의 열정과 의지가 없다면 현실에 쫓기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미형의 지혜와 따뜻함이 없다면 공허함에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중용일 거라고요. 과거 시험 4소 5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중용은 우주가 내린 임무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정수이기도 하죠. 이성적인 삶이란 중용을 사는 것.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책에서 알게 된 지식 중 가장 유용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곧바로 중용이라 답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잊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백수가 되고 친절이 과하면 간섭이 되고 과식을 하면 배탈이 나고 단식을 하면 배가 고프죠. 난로를 멀리 두면 춥고 가까이 두면 뜨겁습니다. 그리고 자개서나 에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욕을 오지게 들어먹는 대척 장르지만 둘 다 열심히 읽어본 사람으로서 한쪽을 역겨워하고 싫어하는 만큼 그쪽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안정형에 가까워졌다 생각하시며 멈춰서서 멘탈을 개화하십시오. 에세이와 문학을 읽고 주변 사람과 운정을 나누며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삶의 의미를 고찰해 보십시오. 당신이 의미형에 가까워졌다 생각하시면 뜨거운 열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기애서와 전공서를 읽고 공부도 하고 능력도 쌓고 돈 관리도 하고 뉴스도 찾아보며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발버둥 치십시오. 그거야말로 온 우주가 당신에게 내린 임무니까요. 지금까지 사티아 도일 바이오크저의 맞춤형 심리 상담책 어른의 중력이었습니다. 광고가 맞지만요. 먼저 이 책의 아쉬운 부분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미형과 안정형으로 이분화되겠습니까? 근거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사람을 갈라치게 한 건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 역시 사람을 이분화시킨 점입니다. 의미형과 안정형 모두 개개인에게 와닿을 만한 아주 직관적인 기준이 되었다 보거든요. 심리 상담을 기록한 책은 보통 사례가 내담자 개인에 한정되어 있어 공감도 안 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해줘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은 2030이라면 인생책으로 자리매김할 만한 좋은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추! 여러분, 저자가 말하기를 의미가 술이라면 안정은 잔과 같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술잔도 술 없이는 의미가 없죠. 아무리 맛있는 술이라도 잔 없이는 못 담아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메피스토와 파우스트, 현실과 이상, 안정과 의미. 우리는 여태 하나만 맹목적으로 추구해 왔지만요. 사지가 멀쩡한데 한 발로만 뛰는 건 어쩌면 좀 멍청한 짓 아니겠습니까?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가고 싶다면 고집을 꺾고 두 발로 뜁시다.